수능완성 5회 현대소설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현대인의 불안의식이 나타나는 소설이야. 현대인의 불안의식. 나라는 주인공이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기행위로 극복해. 극기행위로 극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설이야. 산업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보면 그때마다 돈의 가치와 이력을 절감하게 된다. 돈의 가치와 이력을 절감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 경제적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는 무엇이 돼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에 점장쯤 돼 있겠지. 그렇다면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다른 더 무엇? 열심히 하다 보면 점장쯤은 되겠지. 그런데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더 무엇은 새로운 가능성이고, 이 새로운 가능성이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자동차만 팔다가 죽을 것 같았겠지.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하였다.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나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집까지 5시간쯤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다. 그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흐리고 추웠으며 나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1시간쯤 걸어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파왔다. 굉장히 걸어가기에 추운 날씨에 고통스러운 거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팠대. 물집도 잡혔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그러니까 고통보다는 뭔가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 있는 거야. 이따금씩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2시간을 걸었을 때 눈은 한방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저절로 비죽비죽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건데 웃음이 막 나오는 거야.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유 기쁨을 만끽하는 거야. 자유 기쁨을 만끽.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나만의 생생한 자유를 느끼는 거야. 생생한 자유. 그 홀로란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춘기 때의 내 첫사랑과 무더위처럼 고달팠던 윤영과 내내 괴롭기만 했던 청춘의 나날과 그 후 살아온 생애가 눈앞에 눈발처럼 드리워졌다. 그날 밤 자정에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집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을 성찰한 거지. 성찰하고 이제 자정쯤
자정쯤 돼가지고 왔는데 완전 녹초가 되어 왔겠지. 그걸 뭘로?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비유로 초췌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아내는 나를 보자 왠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불안하겠지. 남편이 이렇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녹초가 되어 왔으니까. 그래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5시간을 걸어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아내는 손을 두둥거리며 스웨터의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내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럴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당황한 거야.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걷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안까지 모래가 가득 찼어.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이 모래는 뭘 상징할까요? 모래는 억압, 일상의 무게. 일상의 무게, 억압하는 거. 현대인의 불안, 이게 가득 차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대.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나는 무겁고 느리게 걸었어. 자,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요것도 자신의 일상생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지. 한계에 다다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걷고 있는 동안 모래가 조금씩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 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새벽 5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 후 약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다. 나는 우비를 둘러싼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장례 행렬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쳐 걸어갔다.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라는 걸 흘려보았다. 자, 나의 깊은 내면과 마주했다는 거야. 깊은 내면과 마주함. 걷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길가엔 소기나무가 사열하듯 끝도 없이 서 있었다. 그 틈새로 비 내리는 바다가 보였다. 어떤 사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이 앞에 나왔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업고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겠지. 나는 그를 앞질러 바다 옆을 따라 걸었다. 멀리 흰 풍력 발전기들이 저마다 거대한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다 보니 또 웬 시골 아낙 하나가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옆을 스쳐갈 때 나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눈치챘다. 봐봐.
앞에 대학생들이나 아이를 업은 사내나 또 이거 시골 안악이나 다 있잖아. 나와 같은 상태, 어떤 불안감,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나와 같은 상태의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나는 모른 척 앞서갔다.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분명 나 자신이었다. 나 자신이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서 분명히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나 아닌 나와 내가 서로 마주보며 지치지 않고 걸어갔다. 계속해서 자아 탐색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자아 탐색을 하고요. 그리하여 걷기가 끝나 마침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자, 새로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계속 자아 성찰을 해가지고 뭔가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야.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것. 그때 밤바다엔 수십 척의 오징어 한치잡이 배들이 쑥가라도 해주는 듯 내가 내 자아를 찾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때 쑥가라도 해주는 등 집어등을 밝히고 일렬로 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오징어 배들이 밝은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것이 내가 자아를 찾아가지고 축하해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자아를 찾은 느낌을 자아를 찾은 기쁨을 비유한 거지.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걷다가 사내를 만난 거야. 어떤 사내를 만난 거야. 그래서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내뱉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야. 이유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또 그러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온다는 그죠. 자기 몸속에서 주기적으로 명령이 내려온대요. 그러라고요. 자, 이건 자, 걷는 거 뭐 자아 찾는 거지, 그지? 자아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새벽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퍼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온몸에 생선 비닐이 뒤덮고 있더군요. 이 푸른 이끼하고 생선 비닐은 뭘까요? 자아를 상실한 모습이야. 자아를 상실한 모습. 정체성 혼란이 되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더란 말인가요? 보입디다.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고객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있다가도 나는 또 그러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길로 나갔다.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이 나와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이따금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다. 그들도 내게 아는 체를 하거나 길을 막고 서서 말을 붙이는 법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 알아보았다. 서로 뭘 알아보았다는 걸까? 서로 불안하구나. 서로 쫓기고 있구나.
삶의 무게에 지쳤구나. 이런 걸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보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